등만 밀으라고 돼 있는데도 막 가서 막 여기 대고 저기 대고 막 이러면서 다 밀어. 아니 남편도 죽었는데 왜 시집에 있었어? 그래서 그때는 그랬어. 남편이 죽어도 시집에서 시부모 모시고 이렇게 사는 게 그게 미덕이었단다 이러면서 자다가 가슴이 답답해서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자기 배 위에 누가 올라와 있는 거야. 오늘은 처음이라는 매혹이라는 정우련 작가의 작품이야. 이건 한 여자가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이제 할머니들을 만나면서 있었던 일을 적은 글인데, 이 할머니들을 보살필 때 엄마라는 호칭을 쓰더라고. 그게 이제 호칭이라는 힘이 있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할머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엄마라고 하면은 친정엄마 같이 이렇게 잘 돌볼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엄마라는 호칭을 많이 써.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의 원칙은 사적인 거를 캐내려고 하면 안 되고 알려고 들면 안 되거든. 근데 어차피 할머니들은 이렇게 앉아있으면 자기 얘기 다 금방, 진짜 처음 봐도 이 인생의 얘기 금방 다 하거든. 그게 할머니들은 좀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항상 필요해. 나이가 들수록 내 말을 들어주고 싶어 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거든. 어쩔 때 보면은 진짜 사람 하나 묶어놓고 내 얘기만 막 해가지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자기 얘기 들어주는 걸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이 요양보호사는 독거노인들이 이제 잘 계시는지, 그리고 또 식사 잘 하시는지, 청소도 도와주고, 이제 가끔씩 식사도 이렇게 챙겨드리고,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항상 가서 체크하고 그렇게 돌보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여자는 항상 생각을 해. 저 독거노인들이나 나나 별반 다를 게 없겠다. 자기도 IMF 때 남편이 이제 사업에 실패를 하고 스트레스로 이제 힘들게 있다가 죽어. 그리고 나서 딸하고 둘이 있었는데 중국으로 유학 간 딸이 거기서 그냥 살겠다 그러고 있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요양보호사는 이제 혼자가 됐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나이 들면 어차피 나라에서 그냥 돈 받으면서 사는 그런 독거노인이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드니까 남일 같지가 않았던 거지. 그래서 되게 이 할머니들을 만날 때 엄마 하면서 잘해. 근데 이 요양보호사가 다닐 때 이제 할머니들도 천차만별이잖아. 어떤 할머니는 막 자기밖에 모르는 할머니가 있고, 곰국까지 막 끓여가지고 냉동실에 가서 이거 꼭 우체국 택배로 붙여줘? 이렇게 하는 할머니도 있고, 또 아닌 할머니도 있는데 이 요양보호사가 엄마라고 부르는 이 할머니는 너무 좋으신 분인 거야. 남한테 피해 안 끼치려고 그러고, 다리가 아프면 엉덩이를 끌고라도 막 이렇게 청소를 해. 그래서 엄마 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오는 거잖아. 그럼 아이고 나랑 얘기해주고 말동무해주는 것만 해도 난 너무 고마워. 이런 건 안 해줘도 돼. 이런 건 내가 움직일 때까지 하면 돼. 막 이런 엄마였어. 근데 하루는 그 엄마한테 딱 이렇게 갔는데 엄마가 목욕 바구니 하나가 옆에 딱 있고 좀 풀이 죽어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 목욕 갔다 오셨구나. 막 그랬더니 아휴 목욕도 못 들어갔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보호자 없이는 들어오지 말라 그러더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태까지 잘 다니던 목욕탕이 왜 갑자기 보호자가 필요해 엄마? 왜 그래요? 얼마 전에 어떤 노인네가 미끄러져가지고 119에 실려갔대잖아. 그 다음부터 이제 노인네들 보호자 없이는 안 받아준대.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제 풀 죽어서 아휴 이제 다 살았나 보다 이렇게 하니까 이 요양보호사가 엄마 내가 보호자 해줄게 목욕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목욕을 가. 근데 거기는 이제 독거노인들이 사는 동네니까 아무래도 되게 좀 조그만 집에 방음도 안 되고 방구에 불 켜려면 되게 힘들고 낮에도 불 안 켜면 깜깜해서 볼 수가 없고 좀 그런 집들이 많이 있는 데야. 그러니까 저 할머니들이 전부 다 좀 열악한 환경에 사시는 분들이 다니는 목욕탕이다 보니까 그 탕 안도 한 4-5명 들어가면 꽉 차. 그런 탕이야. 그 대신 이제 다른 데보다 훨씬 저렴하게 하는 데지.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렇게 등 밀어주는 기계도 있어. 거기에 빼곡하게 글씨들이 다 있어. 이렇게 보니까, 등 미는 기계는 등만 밀 것. 염색하면 퇴장, 돈 안 내줌. 자리 싸움하면 둘 다 퇴장, 돈 안 내줌.
빨래하면 퇴장, 돈 안 내줌. 막 이렇게 하면서 정말 꼭 랩의 라임처럼 막 그 돈 안 내줌, 돈 안 내줌. 빼곡하게 그런 것들이 막 써 있는 거야. 그래서 되게 참 웃기다 생각을 하는데 할머니들이 확 들어와가지고 그런 게 써 있거나 말거나 들어와서 막 팬티 빨고 막 이러는 거 보면서 아, 저렇게 쓸만도 하겠구나. 이 등만 밀으라고 돼 있는데도 막 가서 막 여기 대고 저기 대고 막 이러면서 다 밀어. 물러처럼 흐느적거리면서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보기 안 좋으면서 아휴, 이 사람들이 괜히 써놓은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 그러면서 엄마 다음에는 바다가 쫙 보이는 목욕탕에 모시고 갈게 내가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유 말만 들어도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이 요양보호사가 생각해. 아유 그 목욕탕에 가면 엄마는 분명히 이렇게 멋있는 목욕탕은 생전 처음 본다 막 이럴 것 같은 거야. 왜냐하면 그 엄마가 요즘에 점점 생전 처음이다라는 소리를 자꾸만 해. 뭐 좀 맛있는 감을 먹으면 이렇게 맛있는 감은 생전 처음이다. 조금 좋으면 이렇게 좋은 곳은 생전 처음이다. 뭐든지 좋으면 생전 처음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88세나 먹은 노인네가 뭐 저렇게 생전 처음일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 내가 이 책에서 좀 흥미를 끌었던 게 바로 이 대목이었어.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가 항상 뭐를 드리면 아유 생전 처음이다 소리를 그렇게 잘하셨어. 짜장면 드리면 아니 82세 3세 이 정도 사셨는데 그때까지 짜장면을 안 드셔보신 게 아니잖아. 근데 짜장면 드실 때마다 이렇게 맛있는 짜장면 생전 처음이다. 과일 드실 때마다 이런 거 생전 처음이다. 좀 아프시면 생전 처음이다. 이래가지고 그게 진짜 이상하다. 할머니 왜 저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시어머님도 뭐 이렇게 드시면 아유 안 먹었던 거고 처음이라 맛있게 먹었다. 근데 항상 뭐 드시던 거거든. 그래서 그걸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약간 의문이 풀린 느낌? 그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책을 얘기해주고 싶었거든. 그랬는데 이제 이 할머니는 얼마 전에 독감이 걸린 이후부터는 그 소리가 더 심해졌어. 뭐만 보면 그냥 생전 처음이야. 맨날 생전 처음이야. 그러니까 이 요양보호사는 이제 아직 중년이니까 아니 88세까지 살아가지고 저렇게 생전 처음이 될 리가 없는데 왜 자꾸 생전 처음이라는 소리를 하는 걸까? 혹시 다시 살고 싶은 건가? 무슨 이유 때문일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이제 목욕탕을 갔다 와가지고는 조카를 기다리는 거여서 이 조카는 이 할머니는 애가 없어. 애가 없고 이제 오빠의 딸이 있는데 그 딸은 독일 옛날에 70년대 이렇게 간호사 막 이렇게 뭐 광부 이런 사람들 파견 갈 때 그때 간호사로 갔던 조카야. 근데 이제 딸 같은 조카지. 자기 딸이 없으니까. 근데 그 조카가 3번 결혼을 했어. 처음에는 이제 같이 갔던 뭐 그런 사람하고 했는데 광부니까 사고가 나가지고 한국으로 가버려서 딸을 하나 낳았는데 두 번째는 거기 독일 의사랑 결혼을 했는데 또 오래 못 갔어. 3번째는 약간 선교사 같은 사람이랑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이렇게 좀 심적으로도 되게 많은 위안을 얻고 그랬는데 이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던 사람이었는데 병으로 죽어 일찍. 그래가지고 혼자가 돼 결국은. 그리고 딸이 있었는데 딸은 결혼을 앞두고 갑자기 자살을 했어. 그러니까 이 조카는 이름이 정인데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야. 딸이 죽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울증에 걸렸던 거지.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약간 공동체 뭐 명상하고 묵상하고 뭐 삶의 그 답을 찾고 막 이러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뭐 인도도 가고 막 이렇게 좀 여러 그리고 또 사람들이 명상 많이 하는 데를 찾아다니면서 그런 명상을 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좋아져. 근데 이 정희라는 그 사람이 독일에서 온 게 자기 아버지의 유고를 다른 데로 이장하기 위해서 온 거거든. 이 아버지는 6.25 지나고 이제 한국전쟁 때 그때는 무조건 쟤네들 빨갱이야 이렇게 하면 그냥 막 죽이고 좀 이런 세상이었잖아. 근데 그때 몰려가지고 북한군 뭐 좌파 뭐 이런 걸로 몰려가지고 총살을 당한 거야. 그러니까 총살을 당해도 식구면 누구며 그 시신조차도 사실은 수습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들하고 엮였다가는 진짜 막 그 몇 대가 사돈의 팔축까지 진짜 큰일 나니까 그 시절에는.
그랬는데 다행히 이 오빠의 장인어른이 밤에 몰래 가가지고 이렇게 지게로 이렇게 그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뒤에 언덕에다가 묻어놓거든. 그리고서 그 사람들은 이제 어디에 묻었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야. 67년 만에 가가지고 이 아버지를 이제 다시 이장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러 온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아유 그때 그렇게 우리 엄마가 그러니까 이 정이라는 조카도 그때 어릴 적에 그 트라우마에서 아직도 갇혀 있는 거야. 아버지가 막 그렇게 돌아가시고 군홧발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어. 그 상황들이. 그러니까 너무 무섭고 떨리고 막 이랬고, 그리고 그 엄마는 너무 슬퍼했고. 그러니까 3살 때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초등학교 때 고사리 캐러 언덕에 갔다가 그 딸을 데리고 언덕에 갔다가 엄마가 막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아이고 누구 아버지요 막 이러면서 막 굴르던 엄마의 모습이 너무 생생한 거야. 그때 이 딸은 막 웃었대. 그 엄마의 구르는 모습 뭔지 모르니까 9살이었으니까. 그래서 엄마 왜 저래 막 웃었는데 다른 동네 사람들은 웃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지켜만 본 거야.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할머니한테 엄청 뎁다 혼나. 너는 애를 왜 거기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런 짓을 했냐고. 그래서 할머니한테 우리 엄마가 그렇게 혼나는 걸 처음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그 정의가 얘기를 하니까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듣고 있어. 근데 그때 이제 그 엄마가 얘기를 하지. 야, 그러니 자기 아들 죽었다고 슬퍼하지도 못했던 그 속은 어떻겠냐. 그 시절엔 그랬어. 그 후로 우리 엄마는 아유, 아들 먼저 보내고 그 아들 먼저 묻어놓은 년이 뭐는 못하겠냐 이러면서 우리 엄마는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면서 자기 엄마 얘기를 해. 그 시절에 참 어려운 시절이었지. 그래서 이장을 하러 갔는데 이제 사진을 막 찍은 걸 보여줘. 핸드폰으로. 보니까 야 그렇게 오래됐는데 무슨 유골이나 있었니?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 있었던 시신이 있었던 자리에 흙을 다 그냥 모아가지고 그거를 꺼내내는 게 그게 이장 작업이었던 거야. 그래서 자기는 이 사진이라도 있다고, 아빠하고 추억이 없는 게 너무 슬프다고. 오빠는 그래도 아빠랑 어디도 가고 그럴 때던데 아유 진짜 나는 그게 너무 부러워요. 나는 그래 본 적도 없어. 난 아빠 기억도 없어. 막 이러면서 슬퍼했어. 그랬더니 이제 그 고모가 요양사가 엄마라고 부르는 그 할머니가 그래도 니네 엄마는 좀 낫다. 니네들이 있잖아. 그리고 또 남편이 어디 묻혀 있는지라도 알잖아. 내 남편은 어디 있는지 어디 묻혔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그 조카가 물어봐. 아 맞아 우리 아빠가 그렇게 될 때 고모는 어디 있었어? 막 그렇게 하니까 아 나는 시집에 있었지. 아니 남편도 죽었는데 왜 시집에 있었어? 그래서 그때는 그랬어. 남편이 죽어도 시집에서 시부모 모시고 이렇게 사는 게 그게 미덕이었단다. 이러면서 자신의 얘기를 담담하게 얘기를 해. 진짜 어린 나이에 기민머리 이렇게 짧았을 때 결혼을 한 거야. 옛날에는 이제 그 친정집에서 결혼하고 자잖아. 그리고 신행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 시집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친정집에서 며칠 있다 같이 이렇게 갔는데 그 시집에 막 시체들이 가는 길에 널려 있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전쟁 때 인민군들이 막 죽어있는 시체들이 널려 있는 걸 보면서 이렇게 만져봐 살았나 죽었나. 근데 이렇게 보니까 손도 하얗고 얼굴도 어려. 진짜 무슨 공부만 하다 잡혀온 그런 학도병 그런 애들이지. 그래서 이런 애들이 뭘 안다고 이렇게 와서 총알바지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집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 남편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둘이서 그래도 신혼이니까 너무 좋았지. 그래서 그 조카가 물어보거든. 고모는 언제가 제일 행복했어? 그러니까 그래도 남편하고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대. 둘이서 참외밭에 가가지고 막 서리를 하고 있는데 서리를 막 그 할머니는 막 치마에다가 이만큼을 하고 그 남편은 옷에다가 막 이만큼을 쌌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막 대포를 막 터뜨린 거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다 버리고 막 집으로 도망가가지고 이불 속에 이렇게 숨었대. 근데 이불 속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남편이 참외 하나를 이렇게 꺼내서 그 여자를 준 거야. 그 와중에도 자기 와이프 주느라고 참외 하나를 챙겼던 거지. 그러니까
남편의 그 참회는 그 여자한테는 참회가 아니었어. 정말 너무 든든함이었고 사랑이었고 세상이었던 거지. 그 참회가 그렇게 달고 맛있었다고. 그 달콤함이 그 할머니가 그 시절을 굉장히 행복하게 기억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됐던 것 같아. 근데 바로 이 남편도 징집을 당해서 군대로 끌려가지. 끌려가고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종됐다는 연락을 받아. 전쟁 가서 실종이면 그거는 죽음이잖아. 그 소리를 듣고 시어머니는 그 자리로 쓰러져서는 못 일어나. 못 일어나고 그냥 몸져 눕게 돼.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는 22살에 거기서 청산 가부가 돼가지고 시부모님들 모시면서 시어머니 아프시니까 그러면서 살고 있었어. 그러니까 뭐 시아버지랑 시동생들이랑 잘해주더라 이러는 거야. 근데 하루는 자다가 가슴이 답답해서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자기 배 위에 누가 올라와 있는 거야. 그래서 눈을 이렇게 떴는데 소리를 지르면 그 사람이 너무 놀랄 것 같으니까 눈만 이렇게 뜨고 이렇게 본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도 배 위에 있던 사람도 얼른 내려가서 후다닥 하고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옛날에는 마루가 밖에 하고 그냥 연결돼 있었잖아. 지금처럼 이렇게 현관이 있고 마루가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송화가루, 꽃가루가 이렇게 다 마루에 깔려 있었거든. 송화가루가 노랗게 있는데 발자국이 딱딱딱딱딱딱 찍혀 있는 거 보니까 안방으로 가 있는 거야. 시아버지였어.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이제 병들고 그러니까 그 며느리를 겁탈하려고 했던 거지. 그랬는데 이제 참 그 며느리가 눈을 뜨고는 소리를 안 지르니까 오히려 당황을 해가지고 이제 얼른 도망을 간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서 살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자기는 그냥 이 집을 떠나겠다. 그러니까 뭐 누가 할 말이 없지 뭐. 시아버지는 뒤돌아서 훌쩍훌쩍 울고 있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랬겠지. 그리고는 이제 떠나서 혼자 살게 되거든. 그래서 나는 지금이라도 우리 남편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만 알아도 뛰어가서 그곳에 가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리워해. 그래서 그 할머니가 얘기를 해.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그냥 뺄셈이더라. 나이가 들어보니까 다 하나씩 빠지고 하나씩 다 포기하는 게 그게 인생인 거야. 젊을 때는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포기할 수 없고 저것도 뺄 수 없고 막 이렇지만 나이가 드니까 점점 그런 것들이 빠지는 게 인생이더라. 그러면서 그런데 불현듯 계속 해왔던 것들은 생전 처음인 것 같이 낯설게 느껴지고 오히려 옛날의 기억들은 또렷하게 기억이 난대. 그래서 자꾸만 이러긴 생전 처음인 것 같고 굉장히 낯선 기분이 드니까 이러긴 정말 생전 처음이다. 이렇게 맛있는 것도 생전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였어.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오히려 최근의 기억은 점점 떨어지고 옛날의 기억들만 너무 생생하게 났던 거지.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그래 생각해보면 진짜 처음은 죽음이 아니겠니? 정말 처음이라는 매혹적인 순간은 죽음밖에 없을 거야. 내가 이 나이에 처음인 게 뭐가 있었겠니? 내가 정말 맞이할 처음 그 매혹적인 순간은 바로 죽음일 거라고. 나는 이제 기대가 된다. 그 매혹적인 순간이. 이러면서 그 삶을 되게 좀 정리하는 듯한 그런 표정을 이렇게 지어. 그런데 이 요양사는 자기를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그 할머니의 눈빛이 내가 아니라 지나쳐서 다른 데를 허공을 보고 있는데 눈빛이 너무 이상한 거야. 2년 전에 자기가 모시고 있다가 정신이 이상해져서 요양원으로 가신 그분의 눈빛을 하고 있는 거야. 가슴이 너무 덜컥해. 이렇게 또 한 분의 어머니를 다시 마지막으로 보내드려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지지. 그래서 이 요양사는 이제 집에 빨리 가고 싶어. 너무 힘이 드는 거야. 그런 모든 상황들이. 근데 말을 끊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 조카도 자기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그래 그럼 이제 나는 가봐야겠다고 이 요양사가 얼른 일어나 버리니까 같이 가자고 그래. 같이 가자고.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같이 나와. 같이 나오는데
이 조카가 그 정이가 독일에서 왔으니까 그때 시절에 그 한국 그 시골 문화가 너무 신기하잖아. 독일은 전선이 지금 우리 신도시는 전선이 다 밑으로 깔렸는데 그 옛날 도시들 보면 전선이 위에 다 이렇게 있거든. 그 전선을 막 사진을 찍어. 그래서 아니 이게 뭐 사진 찍을 거리라고 사진을 찍냐고 그랬더니 독일엔 이런 게 없어. 전선이 다 밑으로 묻어 있어서 이게 너무 신기하다고 사진 찍고 막 이러거든. 뭐든지 그냥 되게 신기하게 보는 사람이야. 그런데 포장마차를 보고 나 저런 데 안 가봤는데 가고 싶다 그러는 거야. 근데 요양보호사 너무 집에 가고 싶은 거야. 그런데 또 싫다고 그러기가 또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같이 포장마차를 들어가. 그래서 둘이서 얘기를 해. 나는 이제 독일에 들어가면 그 책에 들어갈 거야. 막 그러는 거야. 뭐요? 책을 읽을 거란 얘기예요? 이러니까 아니 그 제크라는 그 독일의 그 명상 모임을 그렇게 발음을 한 거래. 그러면서 그 명상 모임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나의 삶을 돌아보고 싶었던 거지. 어떻게 하면 고모처럼 죽음을 매혹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하며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해. 나도 그 마지막 순간을 매혹적인 순간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이제 모임에도 가보고 다시 한번 내 삶을 생각하고 싶다고. 둘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치는 내용의 책인데 그걸 보면서 꾸준히 사람들은 정말 100년을 아니면 1000년을 살 것 같이 오늘을 사는데 사실은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살아야 되는 게 맞거든. 그래서 정말 처음으로 다가온 그 매혹적인 그 순간에 좀 여한이 없다? 열심히 살았다? 아니면 정말 감사했다? 그런 말을 들을 만한 그런 세상을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소개했어.